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전시를 기획한 양지윤입니다. 그리고 바루카 미드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반갑습니다. 이 전시 간단한 투어도 하고 어떻게 기획되었는지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마련을 했고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통역과 진행을 동시에 맡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o I guess you can introduce the general concept first, and then we'll go through the individual works, and then hopefully we have a discussion at the end, right? 네, 전시 제목은 엘시와 마샬이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아시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이 전시는 그 마셜 맥루한이라는 굉장히 잘 알려진 미디어 학자와 그의 어머니 엘시 맥루한이라는 어머니의 역할을 함께 연결 지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엘시 맥루한이 일로쿠셔니스트라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1인 연극을 하는 퍼포머였었고 당시 상당히 유명했었고 인기가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지만 그 어머니의 역할이라든지 그 어머니의 그 예술적 영감 같은 것들은 최근 10년에 돼서야 이제 다시 재조명 받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마셜 맥루한이 13살 때 이 어머니는 가정부를 고용하고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본격적인 프로페셔널 엘로쿠셔니스트로 평생을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 둘이 계속 편지를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했었던 그 구술 문화에 대한 레파토리를 아들이 제안을 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프로페셔널 퍼포머인지 칭찬을 하기도 하고 이런 편지들이 계속 지금에서 다시 읽혀지면서 그들의 관계들 그리고 그 양육한다는 의미, 아이를 기른다는 의미 하고 또 어떻게 그들이 지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의미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연구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새로운 작업들을 커미션하기도 하고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작업들을 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하 가시면 보실 수 있는 그 맥루한 아카이브 자료들을 이제 전시도 하고 저희가 번역도 해서 이제 북클래스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So we can go. Yeah. We'll 그래서 start with this one. 이렇게 일종의 큰 틀 안에서 개인 작업들을 조금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오늘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want to explain this? I can explain the bookcase. You Yeah, can you start can. with the. Yeah. Or should we?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라디오 작업인데요. Maybe not playing now. 특정 동물이 보호종으로 선정되거나 이거는 민예은 작가의 이게 맞나라는 작업이고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팬데믹 기간에 레퓨지아라는 전시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 국악 중학교 다니던 3학년 학생들하고 같이 그 민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이 가사가 뭐 이게 맞나 이래도 되나 뭐 어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했었던 그걸 가지고 신작을 만들었었던 작업을 다시 이제 라디오로 들어보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맥루한이 쓴 구텐베르크 음악에 보면 그 구술 문화하고 활자 문화의 차이 같은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하는데 그것들이 엄마의 실천하고 그것들 아들이 다시 이제 아들의 학문적 연구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민요라는 것이 그야말로 어떤 악보가 있다기보다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들이다 보니 그러한 한국의 역사나 문화하고 연결 지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같이 저희가 책을 놓았는데요. 네. Yeah. So here's a collection of books. We wanted to give people a little bit of a sense of the deeper practice of Elsie. We have like a book of elocutionist exercises from about 120 years ago. It was a common profession back then, and 저희 그 책들은 그 엘스 맥루한이 활동했었던 그 시기에 관해서 조금은 더 전문적인 정보들을 제공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0년 전에는 이
일로쿠셔니스트라는 것들이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대중적 인기가 있는 활동들이었고, 이것들 이제 제스처라든지 목소리를 어떻게 발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많은 연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책들을 저희가 소개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자세를 한다든지. 네. 그래서 이제 can take a 어떤 look later. 태도 같은 것들이나 발성법,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레파토리,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지 하고도 연결이, 예. Also the examples of poetry. 네, 그 당시로서는 현대시라고 여겨졌었던 뭐 T.S. 엘리엇의 시를 마샬 맥루한이 엄마한테 이건 읽어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So this is not the book that Elsie read because the book that Elsie read Paula introduced in the Yeah. video. So you can see the workshop we did with Paula, Yeah. and you can see some of the slides from the actual book. But that's extremely hard to find. But these were quite common manuals, 네. which give you 한번 a sense of.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엘스 맥루한이 봤었던 바로 그 책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온라인 강연을 파울라 맥도웰 선생님이 엘스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그 책, 그 엘스가 집중적으로 봤었던 책은 음성과학의 원리라는 책이고 그 책은 거의 지금 몇 페이지밖에 남아져 있지 않지만 저희가 그 일부 되는 논문들은 또 번역을 해서 두기도 했습니다. So there's also some books of poets that Elsie actually read, and books that were influenced. They're also mentioned by Paula McDowell 네. in the article that we translated, right? So these are the actual books that Elsie. 그리고 엘스 맥루한이 직접 읽었었던 시가 담긴 책들도 저희가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Yeah. So it's part of the challenge of bringing Elsie alive in the space because there's not so much documentation about her. 네, 그래서 엘스 맥루한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엘스 맥루한을 어떻게 전시 공간에서 되살리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So just also to give you a sense of like McLuhan's more radical media practice. He wasn't a thinker who was like thinking only in text. He was always commenting on mass media from his earliest book. This is his earliest book, where he's just commenting on advertising and making it. 그것도 이게 이제 마샬 맥루한이 쓴 첫 번째 책이고요. 보시면 그 마샬 맥루한 경우는 상당히 그 당시로서 인기가 있는 대중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논문만을 쓰는 것들이 아니라 광고라든지 그 당시로서 굉장히 대중적인 매체에 대한 코멘트들을 처음부터 첫 책부터 썼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And yeah, he often worked with collaborators. Here he's working. It's a famous book. The medium is The Massage, which he did with a designer, Quentin Fiore. And this is like you can see that the philosophy or the thinking is mixed with images, right? It's not just a text-based practice. 그래서 이런 가장 유명한 문구잖아요. 미디어는 마사지다. 이 책 같은 경우도 마샬 맥루한 같은 경우는 단독 저자로 하기보다는 이 책은 이제 퀸틴 피오레라는 디자이너하고 같이 협업을 했었던 책이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단순히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어떻게 책을 구성하고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It was part of his 실험을 practice to. 계속해서 그게 그의 작업의 접근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It was part of his practice to get the thinking out into the public in a kind of popular format. And that's why you also see him on TV a lot, like in the interviews over there. 그래서 그 굉장히 대중적인 매체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자신의 의견을 전하는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텔레비전 인터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저희가 번역한 것이 저 뒤에 있는 아이패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This is an interesting new development. It's a trans man's memoir where he used the format of this book and he used also McLuhan's media theory to explore his transition from woman to man. It's a very new book that just came out recently. 이 책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책을 다시 재해석을 한 It's a recent book. Yeah, Sarah brought it.
사라 샤마가 가지고 온 책이고요. 그런 책들을 보시면 이제 사라 샤마 같은 경우는 그 마샬 맥루한의 이론을 페미니즘적으로 재해석을 하는 학자인데요. 그랬던 연구들하고 지금 맞닿아 있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Last book is Sarah Sharma's book, which is a feminist extensions of McLuhan. So Sarah Sharma was here, and you could 저희가 see the video. 오프닝 때 키노트 스피치로 하셨던 사라 샬마 선생님의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아시잖아요. 미디어의 이해라는 것들을 미디어의 재이해로 번역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페미니즘적인 관점으로 맥루한의 이론을 재해석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전에 그 맥루한 인스티튜트의 디렉터로 있으면서 이 굉장히 노년 남성 위주의 기관이었던 곳을 굉장히 젊고 여성 학자들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바꾼 학자입니다. Yeah. So I mean, please spend some time with the library here and go deeper. There's some other things for you to explore. and 네, discover. 그 다양한 책들 좀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 저희 번역한 것도 저 뒤에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hould we move to the next work? So this is one of our 네. this is one of our commissioned works. So maybe you know at the beginning of our process, well, not the beginning of our process, but beginning of preparing the exhibition, we made a presentation event called the Drum Up in May, and we invited a lot of people. Well, we spread the message about what kind of exhibition we had in mind, and we invited people who were interested to come and discuss with us and eventually make a proposal to present one of their works in the space.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새로운 큐레이토리얼 접근 방법을 저희도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룹 전시는 이제 큐레이터가 본인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작업들을 대부분 초대해서 한 자리에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재해석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이 특별한 주제인 만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드럼업 미팅이라는 것들을 했고, 오히려 큐레이터로서 저희가 이런 작업을 이런 전시를 할 것인데 관심이 있은 작가분들한테 그렇다면 이런 전시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작업을 할 건지를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작가분들이 한 20분이 또 한 자리에 다음번에 모여서 각자의 그 생각하는 작업들을 제안을 했고, 저희한테 역제안을 했고, 그 중에 저희가 3작업을 이제 신작으로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커미션하게 되었고, 이 작업이 그 중에 하나인 유하나 작가의 작업입니다. So you can read a little bit of her personal statement about this work by scanning the QR code. 네, 여기 QR코드 찍으시면 이 작품에 대한 작가가 왜 시작을 했는지에 대한 일종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So she's basically she was hired by a company which was helping to improve voice recognition systems for AI in Korean. So she was getting small clips of people speaking to their voice assistant in Korean, and she was checking the automatic translation to see if it was correct. And what she discovered was this strange feeling of being suddenly transported into other people's intimate space and into their living rooms. You could hear all kinds of things going on, but very short clips. But she had this very strange dysphoria where she was feeling that she didn't belong in that very intimate space. And this work is kind of working through some of that experience.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작가님이 그 음성 인식에 관한 개발을 하는 회사에서 이제 업무를 받아서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누군가의 집에 있는 저희 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녹음되는 한국어를 가지고 그것들을 음성 인식을 한 텍스트가 정확한지 맞는지 아닌지를 작가분이 다시 이제 구분을 하고 고치고 수정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남의 집에 어느 누군가의 가정집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은 엿듣는 일인 거잖아요. 그 엿듣고 그것들이 또 AI가 제대로 읽었는지 다시 확인을 해주는 이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그랬던 경험에 기반해서 이제 이 신작을 만들었습니다. You want to say anything more about that work, or should we move to Silgi? 예. 그리고 뒤에 작업 같은 경우는 이슬기 작가의 현판 프로젝트인데요. 이거 지금 보시면 쿵쿵이라고 되어 있고 쿵쿵이라는 그 의태어를 가지고 어떤 식의 다시 기하학적 도형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기존에 있었던 작업이고 밑에 하나 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로쿠셔니스트의 활동들이 계속 그 소리를 내는 것들, 어떤 행동을 소리로 만들고 이런 것들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작업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Kung. 쿵쿵. Kung kung. If you can read it, it's coming out. Yeah. Right? There's- You feel, 네, 이거 보면 쿵쿵 소리가 날 것 같지 않냐고. That's her handwriting, which is like great. And then there's another layer of text on top, but I can't remember what. 네. We have to wait for Silgi. 네. Okay. 그러면 저희 내려가서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Should we put 하겠습니다. the books 네. back and please 책 주시면 come and 네. check them later again. 작업 같은 경우도 또 하나의 그 새로운 커미션 작업입니다. 그래서 전보경 작가는 그 한국 근대 문학 중에 하나인 운수 좋은 날을 가지고 그 운수 좋은 날을 여성 소설가가 운빨 없는 생으로 바꾼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수화와 텍스트를 다시 변환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협업을 한 작업이고요. 그 한국 근대문학이야말로 여전히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역사이고 텍스트여서 그것들을 다시 재해석하는 방법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최근에서야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들을 다시 시각예술로 전환을 해본 작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무대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민예은 작가의 설치 작업이고요. 그 화이트 큐브 안에 블랙 큐브를 상징하는 이 모서리를 가지고 일종의 관객을 위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하나의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커미션한 작업인 그 김다우 배우의 퍼포먼스가 상시적으로 굉장히 불특정한 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저희 오늘 같은 라이브 이벤트들이 계속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일종의 무대로 기능을 하는 설치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But also that he's doing a performance tomorrow at 6. 내일 김다호 작가님의 그 백차다다라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리딩 퍼포먼스가 내일 6시 그리고 토요일 4시에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Yeah, so this is, you probably recognize Hito Steyerl's contribution to the project. This is part of not her installation work, this is her lecture performance practice, which has always accompanied her through all of her career. And, well, you know, part of our work in trying to represent Elsie is to try to find contemporary Elsies, and we thought of Hito Steyerl's, particularly how she does these lecture performances, condensing a lot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exts and specialist knowledge in a hybrid form with video, with images, and with her own very particular delivery, vocal delivery, right? 그래서 이번 전시 중에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지금의 그러면 엘시는 누구인지, 그래서 지금의 엘시들을 찾아서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미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저희는 히토 슈타이얼 선생님의 그 렉처 퍼포먼스가 지금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퍼포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해서 이제 지난 주말에 직접 모셔서 강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특별한 본인만의 그 렉처 퍼포먼스를 수행하는 방법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이것들은 세계 어느 누구하고도 같지 않은 굉장히 독특한 퍼포먼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그 지금의 가장
뜨거운 이슈, 테크놀로지를 둘러싼 이슈 같은 것들, 뭐 비트코인 채굴이라든지 아니면, 네, 지금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그 르네상스라는 게 현재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하는지, 그 목소리를 사용한다든지, 그 어떠한 방식으로 제스처를 한다는지라는 것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예술가라고 생각을 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Started with a work by Colby Richardson, who is a Canadian artist who was in the previous feedback. And here he's produced a video with Naomi Klein to promote her new book, Doppelganger. And yeah, I mean, Naomi Klein's another latter day Elsie, we thought, somebody who's performing in public, maybe a hybrid of Elsie and Marshall, because she's very visible public intellectual in, at least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And she's also dealing with very urgent issues with regard to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예술가인 콜비 리처슨이 나오미 클라인의 새 책 도플갱어 출간을 기념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그래서 그 나오미 클라인도 저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21세기 엘시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과 함께 소개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분의 굉장히 사적인 경험인 본인의 도플갱어였던 what was her name? Naomi Wolf. 나오미 울프라는 그 굉장히 극우 성향의 여성 She's very right wing. 네, 여성 발언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 나오미 클라인하고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짜증이 나서 쓰기 시작한 책이고, 이 책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소셜 미디어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메시지를 혼돈을 하고, 그리고 누구인지 캐릭터도 헷갈리고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의 굉장히 사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쓴 책입니다. Yeah, and the video itself is very artistic and very interesting. Sounds is also good. So yeah, please check it out. And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음성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롭고 실험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d we accompanied this with a small interview that we did with Naomi. 네, 그래서 이 책과 함께 저희가 또 나오미 클라인 작가분하고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온라인 인터뷰 저희가 한 영상을 다시 콜비 리처슨이 편집을 한 영상입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장영애 중공업의 신작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LC라고 쓴 이 엘시 맥루한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는 일종의 뮤직비디오입니다. Yeah, I don't know what you want to say about it, but it's, I mean, they were inspired by maybe the previous show that we were doing, and they got Elsie, they interpreted Elsie in their own way, let's say. It's quite different from actually the story of Elsie that you will get from somebody like Paula McDowell.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데 그 장영애 중공업이 그 엘시 맥루한이라는 엄마로서의 마셜 맥루한 엄마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흔히 갖게 되는 클리셰 같은 이미지, 클리셰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작업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유명한 미디어 학자를 둔 엄마는 어땠을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실제 엘스가 어땠는지와는 상관이 없는, 관점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으로 다시 풀어낸, 영상입니다. 네. Yeah, so this is a work from, what is it, 1980? I forgot now, 1988. This is work by Sanja Ivekovic. It's called Emergency Broadcast Zagreb, and that's what it says on top here. And what you see is a soap opera. I think it's a Mexican soap opera. Anyway, it's a Spanish soap opera that was being broadcast on the air when the final bombing was taking place in Zagreb.
during the war. And yep, there's just the coincidence of this very banal soap opera situation with a very serious sounding warning on top. Makes it very evocative. 이 작업은 슬로베니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냐 이베코비치 선생님 작업이고요. 연속극 영상은 그 당시 자그렙 전쟁에서 마지막 미사일이 이제 자그렙을 향해 오고 있는 와중에 방영되었던 연속극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계속 국가적 위험이라는 메시지가 자그렙 위험하다는 메시지가 뜨고 그것과 상관이 없이 이 스페인 연속극에 대한 자막이 계속 뜨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가지고 작업을 그대로 담아서 작업을 한 영상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경고 메시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 이 연속극이라는 굉장히 진부하고 일상적인 영상 같은 것들이 이렇게 중첩이 되는 이 상황에 대한 기록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어떠한 텍스트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일종의 하나의 현상?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무언가로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작업은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없어도 되는 이 단순히 자그렙이라는 이 단어와 이 스페인어 자막 이런 것들만 보여주면 되는 그러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Translated into Croatian. And I guess it's also, there's a slightly feminist comment here about like how women are having to deal with all kinds of tragedies and difficulties during the wartime as well. 맞아요. 차냐 이베코비치 선생님 같은 경우 굉장히 페미니스트 예술가로 알려져 있고 이 내용에서도 살짝 보면은 이런 여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대한 힘듦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영상입니다. So inside this private little room is a quiet space where you can enjoy an audio work by Julia E. Dick. Julia was here for the opening and performed a version of this work. This is a audio work translated into Korean. And it's a kind of hypnosis exercise or a self-hypnosis exercise. So you can enjoy and go into a different state of mind in this space. 이 작업은 캐나다 작가인 젊은 여성 작가인 줄리아 이 딕의 작업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앉아서 들어보시면 그 저희가 이제 원작은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구문으로 번역을 해서 허지훈 배우가 이제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이제 일종의 히프노시스를 한국말로 환각? 최면, 죄송해요. 최면에 빠져보는 작업이고요. 이 줄리아 이딕 작가 같은 경우는 최면술사로도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혼자만의 세계로 최면에 빠져보고 싶으시다면 앉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ust we'll do P Yeah, first, P and then we'll do first. the archive. Yeah. So this is a work that doesn't have to do with the People's Power Party, but it's a work called P by Christophe Migone. And Christophe Migone is a sound artist, and in this work, every time he went to the toilet to have a pee, he took a small audio recorder. This is from 1990, I think, so a tape recorder, and said the word "pee" into the recorder. And then he also kept track of what time he had a pee, and then he sequenced all of these pee recordings of the word pee recordings, kind of in proportionally to when he actually had a pee. And this goes for 60 minutes. I think it's more than 1,000 times of peeing. And then at the end of 60 minutes, he has all of the pees together for 1 minute. 이 작업은 그 캐나다의 사운드 아티스트인 크리스토프 미곤이 1990년에 만든 작업이고요.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볼 때마다 영어로 피가 이제 오줌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 이거를 이제 테이프 레코더에 녹음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게 총 16분의 작업인데요. 그 피
분량에 맞춰서 다시 이 P라는 영상으로 만든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16분이 끝나면 모든 P들이 한 번에 모여서 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영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So it's an archive of P. 네, 그래서 작가님이 오줌을 싼 기록에 관한 예술 작업입니다. And speaking of archives, maybe we'll look finally at the vitrines here, which have archival materials which have followed this exhibition around the world. And these are from the University of Toronto Kelly Library. And this features the McLuhan DEW line, especially the DEW line, DEW line. You can see it says there, DEW line. That the DEW line was a line of radar stations across the north of Canada that were built by the U.S. military to warn. Yeah. Yeah. To warn. You know the story. Okay. Yeah. 네네. 그래서 아카이브, 개인적인 아카이브에서 넘어와서 이제 맥루한 아카이브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그 토론토 대학에 있는 켈리 도서관 이 소장을 하고 있는 작업이고요. 이 전시가 계속 이제 전 세계를 투어를 하면서 다닐 때마다 이 작업들을 계속 번역을 하고 해서 전시를 했던 기록들이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아카이브 자료들에 대한 소개를 저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또 놓은 책자에 보시면 네, 네. 여기 보시면 저희 커뮤니즘 하드 앤 소프트라는 텍스트 번역한 텍스트도 보실 수가 있고요. Cards. 네, 그리고 이제 듀라인 카드라는 것들도 같이 저희가 이제 번역을 한 텍스트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루한 듀라인이라는 것은 듀라인은 그 당시 그 북미 지역을 아우르던 그 듀라인 is an antenna or Radar stations. 레이더 스테이션의 이름이기도 했고요. 근데 그 마셜 맥루한이 거기서 가지고 와서 일종의 뉴스레터를 계속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듀라인이라는 뉴스레터를.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흥미로운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So the DEW line was there to warn the United States of oncoming missiles from the USSR, right? And McLuhan saw that he said that artists are the DEW line of the society, who are very sensitive people who are warning the society of changes, social transformation taking place due to technological advance. 그러니까 듀라인이라는 레이더 체계는 그 당시에 그 소련에서 날아오를지 모르는 미사일을 감지하기 위해서 계속 작동을 했었던 그 레이더망이었고요. 그런데 마샬 맥루한 같은 경우는 예술가가 늘 그 가장 그 사회를 제일 민감하게 그 앞에서 나서서 감지하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듀라인이라는 그 당시로선 가장 발전한 레이더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예술가들하고 협업을 하는 뉴스레터를 지속적으로 발간을 하게 됩니다. And this was supposed to be a very fresh and provocative form. And you can see here that McLuhan is working in thinking also in a very interesting media form, which actually this was advertised to be published within 72 hours after he left his typewriter. Okay? 그래서 그 맥루한이 계속 보시면 굉장히 좀 흥미롭고 예술적이고 좀 진보적인 방식으로 이 뉴스레터라는 포맷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마셜 맥루한이 마지막 타자를 탁 치고 72시간 안에 이것들이 다 전 세계, 그러니까 퍼져나가야 되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Yeah, so 네. enjoy this. And yeah, this is a little bit older stuff mostly. These are the Explorations magazines, which were the result of transdisciplinary workshops that they did, very exploratory with a big variety of experts. The idea of transdisciplinarity or interdisciplinarity was very important for McLuhan, and he saw that, in the electronic age, that we need to get insights from different disciplines. So they brought a lot of people together, like anthropologists, archaeologists,
media scholars like McLuhan, literature, urbanists, and they had workshops, and these were the results of the workshops. 이게 이제 exploration, 저희는 탐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탐험이라고 이름 지어진 출간물 시리즈들을 가지고 왔고요. 이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 인류학자에서부터 아니면 멀스 커닝햄 같은 안무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과 함께 그 다학제적이고 통섭적인 것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 책으로 풀어낸 작업입니다. Yeah, this is from 1949. I think one of his first articles is published in this. Thought it's quite fun that there's a newspaper called Neurotica in 1949. 1949년에 출간한 책이고요. 마샬 맥루한의 가장 초기 글 중에 하나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These ones are available up in the bookcase in facsimile versions, so you can read them. They're very rare, but we have. 저희가 이제 복사한 버전을 위에 두고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한번 보실 수도 있습니다. So that's it. I guess we can grab some chairs if you want to stick around. We're very interested to hear what you think or any reflections you have or answer any questions that you have. 네, 그럼 저희 의자에 앉아서 그러면은 Q&A와 저희는 사실 저희가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셨는지도 듣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 저희 들어보는 자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략하게 저희 한 1년 좀 넘게 이 전시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크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저희도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리서치들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을 하고 공부도 많이 됐었던 그러한 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몇 가지 미션들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21세기의 LC가 누구인지를 모으는 거 하고 그리고 큐레이터 방법론에서 새로운 신작을 저희가 먼저 제안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작가분들이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다시 반응을 해서 같이 작업을 신작들을 만들어가는 방법론 같은 것들도 좀 실험을 해보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아카이브 자료를 어떻게 예술적인 방법으로 전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이 비트린 그 아카이브가 있는 이 통이라고 하나요? 설치 작업 또한 노경택 작가에게 저희가 커미션을 해서 만든 신작입니다. 그래서 이 아카이브 자료 크기에 맞춰서 의자하고 같이 세트로 그래서 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번역들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것들을 한국 관객들한테, 그러니까 마샬 맥루한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저한테는 여전히 좀 새롭지 않은 인물로 아니면 그 미디어는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지구촌 같은 굉장히 잘 알려진 단어, 문구지만 또 굉장히 잘못 이해되고 있는 문구들. 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샬 맥루한이 어떤 식으로 설명했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기도 했죠. Gonna talk about global village. Global Village? Yeah. Well, yeah. I mean, I think we're quite happy about the fact that we were able to do some very careful translations of McLuhan's and also material related to Elsie. And yeah, that's going to be around for a while. And one of them that we did is a small interview with Mike McManus, where he's talking about the Global Village. And he, of course, like the Global Village is typically interpreted to be something nice and comfortable, but in this video, he makes it quite clear that he never meant the Global Village to be interpreted that way. Actually, a Global Village is a place where you have no privacy. Everybody's in your business all the time, and if you have an opinion that doesn't fit, you get kicked out of the village. Right?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구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마셜 맥루한이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에 대한 인터뷰 클립이 있는데요. 저희 흔히들 생각하면은 지구촌 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까워져서 행복하고 모든 것들이 빨리 이제 소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곤 하는데 이 인터뷰 클립에서 보면 마셜 맥루한은 굉장히 분명하게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그 부족적인 상황 같은 것들 있잖아요. 촌으로서, 빌리지로서의 상황 같은 것들이 절대 나은 상황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굉장히 모두가 모두에게 간섭을 하고 아니면 그 사회 시스템에 끼지 못하면 바로 쫓아나야 되고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으로서의 지구촌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One of the important distinctions from McLuhan is between the text culture of the modernist period and this electronic age where you're getting information in various forms and text is no longer really able to keep up. And the old institutions that were built on text are struggling or kind of falling apart or having to find new purposes, right? And 마셜 맥루한은 그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인쇄 매체에 기반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고 사실 저희가 전자매체로 넘어온 지는 최근 한 100년 정도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전자매체 시대에 그 활자매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늘 처음부터 있었고요. 그 엘시 맥루한의 활동도 생각을 해보면 그 라디오라는 매체가 대중화되기 직전까지만 있었던 굉장히 특별한 활동, 예술가로서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아니면 각 지역 교회라든지 커뮤니티 센터 같은 곳에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사실 라디오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관중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전하는 이러한 역할 같은 것들은 이제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이 굉장히 대중화되면 없어지게 되는 직업이고 그랬던 어머니의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자 문화에 대한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위기감에 대한 것들을 마셜 맥루한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So what's happening with the global village is that the people who learned how to be private people by reading in the text world, they're suddenly thrust together, very close together, in contact with each other all the time, and they've lost the way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ecause they are used to being private. But now you can't be private anymore, and that's why it becomes very volatile. 그래서 예전에 그 활자 문화의 세계 같은 경우에서는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사적인 공간에서 책을 읽고 책을 통해서 인쇄를 통해서 나와 이제 그 인쇄물과의 관계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 전자매체의 시기가 되면은 모든 것들을 공유를 해야 되고 그 모든 그 사적 공간들이 라디오를 틀므로써 모든 공적 메시지들이 내 집으로 들어오고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 늘 있었습니다. So like he always says, when you're reading, you're like closed off from the world and you have your private experience with your private point of view. But in the electronic world, you're surrounded and you're with the environment all the time.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내가 인쇄물을 읽는다면 그것은 나만의 관점으로 이 인쇄물을 대하고 나만의 공간에서 그 책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전자매체의 시기가 되면은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 가득 채우고 있어서 이 공적인 메시지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것들하고 같이 살아야만 하는 이 상황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이 늘 있었습니다. So McLuhan's solution was to be out and test people all the time, like provoke them with strange ways of understanding or expressing what he's observing and watching their reactions and seeing how they respond and having a kind of feedback between himself and the public all the time. And that was his solution rather than publishing books which like were fixed and
enjoy them privately. He wanted to be involved, and he wanted to be working with the public to generate thinking together. 그래서 마셜 맥루한 같은 경우는 그것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제 밖에 나가서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그것들과 함께 다시 대응을 하고 이러한 실험들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활자 매체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자매체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떻게 전시를 보셨는지가 저희는 사실 이 행사에 숨겨진 미션이기도 한데 혹시 오늘 왜 오셨는지도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기대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저희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야기를 해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그래도 일단은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Thank you for inviting us here. It's so pleasure to meet here in person. 제가 디렉터님 말씀 듣고 너무 궁금한 건 원래 의도했던 디렉터님이나 작가분이 의도했던 그 방향과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다른 아티스트의 의견을 개입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전과 개입 이후에 그런 다큐멘터리 혹시 있는지 아니면 그런 자료들이 같이 보여줬으면 되게 궁금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출판 시대에서 이제 전자 시대로 넘어갔을 때 나를 둘러싼 모든 게 나와 프라이빗하지 않고 나의 삶을 통째로 함께하고 또 같이 인앤아웃 하는 것처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디렉터님이 지금 기분이 어떤지 그것도 되게 그게 궁금해서 왔어요. 네. 드럼업 미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한 자료가 대한공원 루프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에 했었던 그 미팅 기록 보시면 그때 어떻게 설명을 했었는지 6개월 전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지 보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작가분들이 이제 PT 하는 과정에 대한 영상도 저희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하지 못한 분들의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초대를 저희가 드렸던 분들의 영상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전보경 작가라든지 김다우 작가 퍼포먼스 그리고 유하나 작가 PPT 발표 과정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last question is she's asking how we feel about this show now. Now, Yeah. feel. I mean, I'd like it to stay open for longer, of course. And now that, as usual, when the show is closing, more people are visiting, right? I'm very curious to hear more from you, like how you are feeling about the show, because I think it's an unusual show. And I personally think we did what we wanted to do. I think it's a beautiful show and a very interesting combination of artists. And we put together a lot of very interesting elements that you can really go deep. I'm not sure how much it communicates or how easy it is to get into all of it. But yeah, that's part of the challenge, right? 우선 전시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니까 좀 짧게 남아서 아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시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 경험을 했다고
경험을 하셨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그 전시 방법들이 숨겨져 있는 전시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제한된 환경에서 사운드가 다양한 소리들이 나는 전시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이제 나오는 간격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음원이 재생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스피커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아니, 어떤 헤드폰을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그 간격을 잡는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오케스트레이시 되어 있는 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도 염두를 해서 좀 들으시고, 예,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 think I don't know, you can tell us if you noticed that Alternative Space Loop has been publishing a lot of updates on Instagram. And I don't know if that affected you also, like to come or that you were watching them, but that was also part of our strategy in a way. I think it's much more verbose than we usually are. And yeah, I guess there's also a lot of people who just saw those and never came to the show. And we also did a lot of public events 네. and tried to bring people to the show. But again, like with Hito, a lot of people came to Hito's lecture. It was very popular, but I don't know how many of them actually saw the show. 저희 그 전시와 함께 라이브 이벤트도 계속 이제 현장에서 관객들 모시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히토 시다열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인기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인파들이 왔었고, 그리고 예약도 거의 뭐 한 3초 컷으로 네, 그렇게 되기도 했었지만 또 그 행사 오셨던 분들은 전시를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파 때문에 전시를 보지 못하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식의 접근 방법을 해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전시의 형태는 아니잖아요. 했을 때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계속 올린다든지, 저희 평소 전시하는 것보다 상당히 한 10배는 많은 양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계속 올린다든지 끊임없이 번역을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금은 더 많은 관객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이한 전시를 소개하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 마셜 맥루한이 그렇게 많은 텔레비전 인터뷰를 한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정말 끊임없이 했었고, 뭐 그 제일 유명한 클립이 우디 앨런 영화 애니홀에서도 이제 나와가지고 그 영화관 줄에 서가지고 그 콜롬비아 대학 교수라고 했었나요? 그 사람이 막 마셜 맥루한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그때에 진짜 마셜 맥루한이 등장을 해가지고 너는 내 생각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심지어 그런 대중 영화에도 출연을 할 만큼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대중 강연자이기도 했다는 것들이 정말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전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어머니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왜 왔냐고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전시 제목 때문인지 저는 이미지 전쟁 시기의 서구의 미디어 학자로서 이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페미니즘을 어떻게 쓴 걸까라는 게 사실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좀 전시에 대한 것은 앞에서 많이 질문을 주셨을 것 같아서 저는 마샬이 엘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의 연구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지, 그럼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How Marshall wrote to Elsie, what Marshall wrote to Elsie about her professional career? Is there a letter or documents? In the reader. Yeah, the reader. Yeah. 저도 이번에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엘시 맥루한은 마샬 맥루한이 보낸 모든 편지를 안 버리고 이제 가지고 있었고, 마샬 맥루한은 엄마가 보낸 편지를 다 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보낸 편지 내용 중에서 이제 어머니의 직접적인 커리어에 관련한 언급이 되어 있는
편지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직접적인 언급이 되어 있는 것들을 번역을 했고요. 거기 리더에 보시면 그러한 편지들 보실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로서의 현대시라고 여겨졌던 T.S. 엘리엇의 시를 어머니한테 레퍼토리로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그 마셜 맥루한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엄마가 여기를 오면 대스타가 될 거니까 빨리 와서 공연을 하라고 막 이런 편지를 보낸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엘스 맥루한은 스스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굉장히 바쁜 인물이었어서 그 전형적인 어머니와 아들 관계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 같은 것도 엄마하고 엄마가 제일 전형적인 엄마의 역할은 전혀 하지 않은, 예. 이제 지적 교류만 하는 엄마. 예. 엘스를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이미지로서 얘기를 한다거나 연구를 했다거나 그렇게 접근을 하지는 않았었던 건가요? 그 당시로서는 so she's asking if Marshall McLuhan saw Elsie as a feminist performer. I don't think well, first of all, she was feminist before feminism in a way, like because she charted her own course in her life and left the family home, and Marshall definitely respected her deeply, also for the courage to do what she did on her own, right? But also for her intellectual ability and her talent, and of course, he always had her photo on his desk. So she was definitely a model for him as an intellectual performer and as a courageous individual. Yeah. But also, like, she had this repertoire on women's voice. Women's voices of women's poetry. Yeah. So she also represented Yeah. women's position in a very rapidly changing society. Yeah. 이 엘스 맥루한이 살았던 시기가 그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의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어머니를 페미니스트 예술가로 보진 않았지만 그 13살 아이가 13살, 12살인데 가정부를 고용하고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평생은 그 집으로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했었던 그러한 삶 같은 것들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로 본인의 어머니를 이해를 했고, 그 저희 맨 처음에 드럼 obsession 포스터에 담긴 게 이제 마셜 맥루한이 책상에 앉아 있는데 늘 엄마 사진을 책상에 이렇게 두고 있었던 그 장면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엘스 맥루한의 레퍼토리, 그 이야기를 하는 레퍼토리 중에 여성이 쓴 시를 낭독한다든지 그 당시에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여성의 삶의 변화 같은 것들을 쓴 글을 많이 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 굉장히 특이한 여성의 위치에서 또 변화하는 다른 여성들에 대한 시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또 그 당시에 또 하나 되게 중요했던 게 그 원주민 방언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 아프리카계 캐나다인의 방언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 소위 말하는 소수자 목소리 같은 것들을 레퍼토리에 늘 담아내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 엘스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사실 그 용어가 생기기 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마셜은 어머니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한 존경하고 그랬었던 건 사실입니다. Yeah, so I don't think like in the classical sense that McLuhan thought of his mother as a feminist, but she was a strong woman who he deeply respected. And if you read his
like if you read The Mechanical Bride, for example, he's making a lot of comments about the place of women in the 50s, in the 60s. So, and he's definitely critical of the way women are being portrayed in advertising, and he definitely had a preference for that, or at least he had a respect for strong women.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제 네, 어머니를 그런 식의 용어로 구분짓진 않았지만 또 마샬 맥루한이 쓴 기계 신부라는 책에 보면은 그 대중매체에서 여성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그와 동시에 굉장히 그 강한 여성에 대한 지지하고 예, 존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나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전시에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작품들을 다 보면 어쨌든 청각이랑 시각이 주가 되는 매체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의 전시 계획에 조금 다른 감각을 사용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오히려 다른 감각을 사용하는 게 좀 청각이라는 거에 집중할 때 좀 방해가 되는지 이런 방향이 좀 궁금해요. Because the exhibition presents a lot of work that with the visual image, with the sound, and are you interested in like showing or presenting other senses other than like visual images in your future program, or like how does Yeah, of course. you can talk about the summer school? Yeah, okay. You want to introduce the summer school? Yeah, sure. A little bit? 저희가 그 대한공간 루프는 그 오픈콜이라는 거를 매해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의 프로포저를 매해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들을 이제 한번 보잖아요. 그럼 그 해에 작가들이 관심 있는 공통적인 것들이 늘 있어요. 그 해마다. 정말 신기하게. 근데 저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포트폴리오가 촉각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 단절 같은 것들 때문에 그래서 촉각에 관한 것들이었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저희 둘이 그 네덜란드에 있는 덴하그에 있는 미술기관에서 서머스쿨이라는 여름학교를 기획을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바로는 계속 했었던 여름학교이고 올해만 제가 같이 공동 기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촉각에 관한 여름학교를 일주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서로가 서로를 어떤 식으로 감각할 수 있는지, 만져볼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네 일종의 학교였고요. Can you add like what we did? What did we do? Well, I mean, a lot of what we were doing, yeah, so, you know, we are developing our practices individually and together, trying to be more radical. And in the summer school this year, we tried to make a space where we could explore thinking with our bodies and seeing how, and also to create a space where we could, see what kinds of emotions interpenetrate our thinking, especially with regards to physical contact. So the name of the summer school was Touchy Feely, which is, we wanted to try to experiment with how we feel in proximity to other people with touch. Where does touch belong? Where does touch not belong? When is it too much? And especially, you know, following the Corona experience, that we're coming back together and we're exploring what it means to be actually physically together. 그래서 여름 학교 제목이 터치 필리였어요. 그러니까 만지고 느끼고였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식이라는 거, 저희 체화된 지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체에 대해 체화된 지식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고, 그리고 또 만진다는 행위는 굉장히 감정적인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만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만질 수 있는지, 그게 예술의 경험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급진적으로 실험을 해본 그러한 5일간의 경험이었습니다. Yeah. So we've been doing a lot of some embodied thinking summer schools and ecofeminist summer schools, which also involve the other senses as well. 네, 그 저희가 이제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를 루프드 해오고 있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이제 웨스트라는 전시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에코페미니즘적인 전시 그런 가치 같은 것들이 단순히 시각적인 것뿐이 아니라 정말로 촉각적이고 음향적이고 다양한 감각들을 요구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전시의 형태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늘 고민을 하고 계속 좀 확장적 열린 마음으로 최대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And you could see that in McLuhan sense. I mean, he was very interested in the Catholic service, the religious service, for its synesthetic properties. You have the incense, you have the wine, you have the light streaming through the stained glass, you have the boom of the organ, you have all of those senses together. And he felt that was a very early form of, very powerful form of media art. 그래서 맥루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당에서 하는 그 미사의 행위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다감각적인 행위로 보았는데요. 뭐 향을 피우고 와인을 마시고, 그리고 스테인글라스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미디어 아트, 지금 말하는 미디어 아트의 초기 형태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예. 이번 전시를 이렇게 보면, 제목을 보면서, 그 60년대? 뭐,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활자 매체에서 디지털 매체에 넘어가는 과도기에, 마샬 맥루한의 어떤 예견이라든지, 그런 의견들, 그런 활동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그에 공교롭게 맞물려서 지금 시대는 또 AI로 넘어가는 그 어떤 과도기잖아요. 그 디지털 매체로 넘어와서 이제 그게 일상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걸 체감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오감을 확장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뭐 예술 작업이라든지, 또 이미 일상으로 확 들어와 버렸고, 또 효율성까지 극대화돼서,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쓰인 분야가 저는 군사 분야라고 보고 있거든요. 군사 분야에서 가장 모든 게 혁신적인 게 일어나더라고요. 항상 보니까. 무선 통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무뎌져서 일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발달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급진적인 것들이 뭔가 남을 뭐 좀 속된 말로 해친다거나 뭐 패권을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뭔가 기술력을 높인다거나 이런 게 좀 약간 인류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AI 시대, AI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대에 이런 미디어 아트라는 거, 예술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과거에 맥루한은 이러이러한 예견을 했었고 지금 우리는 어떠한 예견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한 위험성도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또 이미 범죄로 많이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고요. 그런 교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전시를 이제 그렇게 현재 우리가 와 있는 지점을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전시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단순히 과거를 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과도기적 AI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대에 우리가 어떤 걸 예견해 볼 수 있는지 뭐 그런 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So, did you understand?
So when Marshall lived in the period that electronic age was coming along, and he predicted a lot of things that will change in a society. But now we are living in an AI, like the change into the AI like world, and usually the most development happens through military services, which is quite ironic because it's actually about killing people, not helping people, and that brought up the new questions about what artists can do for this like a new era. And is there also like a prediction that Marshall wrote about this more digitalized world, or what can we also like questioning what we can do as an art institution or curator or artist in a nutshell. 저한테는 그 히토시타열의 연구 같은 것들이 가장 그 좀 급진적일 수 있는 형태의 그 지금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비판 같은 것이 있지 않나라고 늘 생각을 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번 이 강연 같은 것도 그렇지만 지난 그 토요일 강연 같은 것들에서도 보면은 그 비트코인 채굴 둘러싸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지역 코소보라든지 슬로베니아 같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코소보 같은 지역은 이제 국가 체계가 아예 무너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 채굴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 오히려 그 국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채굴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런 이제 서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떤 미술품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오래된 대형 미술관, 대형 미술품 같은 것들을 이제 일부러 조각을 내서 파는, 그렇게 해야지 더 하나 파는 것보다 한 5,000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조각조각을 파는 그러한 지금의 이 미술 기관이 갖는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또 실천 같은 것들, 아니면 또 하나는 NFT 예술 관련해서 분명히 계속될 것이라는 예견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지금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들인가에 대한 이야기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월드 코인이라는 것도 이게 진짜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사람들의 이 항체 인식 시스템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 관련한 작업 같은 것들도 사실 저희가 이 개인 데이터라는 것들이 얼마나 그 자본에 의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So you mentioned Ito's talk last Saturday, right? And yeah, it also goes to Sarah Sharma's talk, thinking about feminist technologics and understanding. I mean, she's somebody who is taking McLuhan's medium is the message to explore a resistance form from a feminist point of view. If we understand that what we see on the screen is not as important as the transformation that the technology itself is producing in society, then we need to address those impacts, right? And then we look at, like, for example, how women, or especially working women, are experiencing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Okay, then what can we do, right? I mean, on a certain level, try to help people understand what's changing. McLuhan always said, like, if you want to avoid disaster, we need to look at what the artists are doing.
not artworks, but what artists are doing, because artists are the sensitive people who are kind of responding in an intuitive way to the dangerous circumstances. But certainly addressing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drive, which is inherent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will take political organization. 저희가 그 오프닝에 초대를 했었던 사라 샤르마 선생님의 강연 같은 것들이 또 하나의 흥미로운 그 마셜 맥루한의 연구를 페미니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였고요. 그것들이 지금의 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한 답변 아니면 재해석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간단하게 뭐 정말 예를 들자면 알렉사라는 인물인가요? 알렉사라는 것을 여성으로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왜 그것이 여성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엄마의 Mommy's basement? 엄마의 지하실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 온갖 그 테크 기업의 그 남성들 있잖아요. 그들이 엄마의 지하실에 계속 살고 싶으니까 그런 앱을 개발하는 앱들이 계속 엄마가 주는 것들에 관한 서비스들을 개발을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라이드를 해주는 엄마가 필요하면 우버를 만들고 밥을 해주는 엄마가 필요하면 이제 음식 딜리버리 앱을 만들고 뭐 청소 아주머니 뭐 이모님 모시는 앱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들이 개발하는 다양한 앱들이 엄마가 해주는 재생산 노동을 다시 자본을 해서 시장으로 보내는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또 마셜 맥루한으로 돌아가자면 저희 듀라인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군사적인 목적으로 발전을 했었던 그 당시에서의 레이더 시스템이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마셜 맥루한은 듀라인을 가지고 뉴스레터를 만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예술 작업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하는 행동들이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장 예민하게 하는 인간으로서 행동이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뭘 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그 듀라인을 계속 썼던 것들을 보면요. 그런 예견 같은 것들은 마셜 맥루한이 했었던 예견 같은 것들은 지금도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I guess there's also the theory of broken machine with Sarah, that she explains that, like what you said, tech bros want to automate mom away because mom is kind of broken, and like the feminist or the women are less compatible with this vector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somehow. Sarah's arguing that this brokenness is actually something we need to embrace. We have to be broken and kind of slow down this accelerating vector of technological progress, which is actually, as you said, creating worse conditions for most of us. 그 사라 샬마가 또 하나 중요한 용어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고장난 기계라는 브로큰 머신이라는 개념이고요. 페미니스트들이 지금 이런 테크 브로들이 만든 이 세계에 굉장히 고장나서 잘 접속을 못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되게 약간 여성들의 한계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사라 샬마는 오히려 그걸 뒤집어서 그 고장난 상태인 것이 오히려 중요하고 이 세계가 그렇게 전쟁과 뭐 군사기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장난 것들이 굉장히 적절한 상황이고 그 고장난 기계로서의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I guess the last point about Hito's lecture on last Saturday, she spoke a lot about time and how time is being eaten up by this new technology. And I think one of our challenges is like to find the time to be together, make the time to be together, and also help other people have more time
to join us so we can organize together and try to change our circumstances, right? 히토 시다열 지난주 강연 중에 또 하나 중요했던 건 시간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런 뭐 디지털 시간 같은 것들이 이런 채굴이라든지 전력망 문제로 마구 어떤 분들에게는 사라지고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차별적. Sarah also talks about time. Yeah. 사라 샤마도 그런 시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불평등한 상황이라고 지금의 이 테크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그러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여성들에게 불리한 상황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타인을 위해 시간을 내주고 아니면 그들이 불공평한 시간의 상황에 있음을 다시 인지하고 이것들을 나누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히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at's something that artists can do and arts institutions can do because artists produce a pretext for us to come together and encounter each other and spend some time together. And that's also what we are doing in the production of shows like this. Right? 네, 예술 기관이나 예술 관계한 예술가 아니 큐레이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이런 시간을 나누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시를 만들고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만든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큐레이터들의 구성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서문에 보시면 그 엘사 마셜 전시랑 크레딧으로 나눈 다음에 기획에는 이제 총책임자로 느껴지는 바루 고틀립과 이제 양준 큐레이터가 계시고 또 다시 크레딧으로 나뉘어서 큐레이터랑 코디네이터까지 있는 구성이어서 되게 네. 좀 신기하게 느꼈는데 네. 이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는 관련해서 같이 함께한 모든 분의 이름을 넣는 게 목표 1번이었고요. 그리고 이 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바로 고틀립이 when did you first initiate yeah. This project? No, the Marshall McLuhan. 2017. Maybe you can start with that and then can you What was the question? It's about like how the credit is divided because we name ourselves as a curator, Yeah. but then there's also curator. Sunmi is also mentioned as a curator, but then also other institutions are all involved Right. in a credit. So it's quite Yeah. complex Yeah, list right. of the people. Yeah. I mean, we have Sejin here and Unsa who are very, very important in producing this show. Also doing a lot of translations and just being very, very helpful. So yeah, I mean, it was initiated as a recursive project, which means that it keeps eating itself, right? It keeps digesting the previous version and generating the next version. So we have artists who, like Christoph was in the first one, like Hito was also in the first one, and they maybe drop off for a while and they come back in, we bring in new artists. So at the beginning, let's say right at the beginning, when we first got the funding to start this project, then we had a lot of partners, and we were still thanking all those partners, right? University of Toronto, McLuhan Institute, various organizations in the Netherlands and in Canada. So that's why those are still there, right? They're from the original, when we got the money to first put the project together. 그러니까 2017년에 했었던 그 마샬 맥루한과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이고요. 이번이 7번째 버전입니다. 그래서 엘시 맥루한에 관한 첫 번째 전시이기도 하고, 하지만 첫 번째부터 기획을 했을 때부터 그 다음을 할 때 그것들이 계속돼서 발전을 해나가고 계속 알아서 굴러가도록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포맷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디션에서 히토 슈타열도 참여를 했었고 뒤에 보이시는 크리스토프 이곤도 참여를 했었지만
그 다음엔 또 2, 3, 4, 5, 6에서는 참여를 안 하다가 다시 7번째 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이 이제 같이 하기도 하고, 또 같이 하지 않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7번째까지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해외 기관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그 아카이브 큐레이터도 따로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던 것 같고, 루프 같은 경우는 저는 루프에서 또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루프에 이제 인하우스 큐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우스 큐레이터 이선미 선생님 이름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 이 전시에 대한 큐레이터는 저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박소진 선생님과 뒤에 지금 올라가는 이은서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굉장히 많은 실무를 두 분이 담당을 하고 있기도 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아까 Yeah, no, it's a really interesting experience. I've been a curator for quite some time, and I don't think I've ever went to a single exhibition this many times. I'm tired, guys. I'm tired, in a good way. No, all jokes aside, it's really interesting. It's really, I don't know even whether we even have this word or not in either curatorial theory or critical theory, but it's so meta curatorial if you think about it. And this is something that I've been pondering for quite some time, especially during the pandemic. How do you curate shows in a time when the doors of institutions are closed, when galleries and museums are closed, when we have this hashtag Stay the FUCK Home going on because of the pandemic? And then I come across this show and I'm like, wow, this is really, really not a show, at least in the conventional sense, which I think is a very, very interesting concept. So that's number one, that it's a show that's not a show, which I think was a great success from the curatorial part. So kudos to you guys on that. Number two is that I've been very patient throughout the entire duration because I was here on day one for Sarah Sherman's keynote speech and the roundtable and the 3 wonderful performances. And then last weekend, I was here for that esteemed artist's lecture performance. And then today I'm here for the 3rd time, actually the 4th time because I was here the other Tuesday as well, right? So, goodness, no wonder I'm tired. No, but I was being patient because I wanted to get some feedback as well as a curator and an art critic of how the audience would respond to this experience. And one thing that I think is a little interesting is that despite this exhibition being a quote-unquote feminist exhibition, there weren't that many questions about the issue of feminism and how we deal with that through the means of art and stuff of that nature. And one thing that I think that's necessary to note in that spirit is that what's really fascinating about this exhibition, in my opinion, is that it's very inclusive. And what I mean by that is this wonderful human being by the name of Elsie McLuhan, for so many decades, she's been excluded from the history, the discourse of Marshall McLuhan. And now finally, through this wonderful exhibition in the year 2024, we're having a proper discussion and exhibition on this wonderful human being. So the spirit of inclusivity, I think, is something that has to be very, very heavily credited and acclaimed in that sense. Another thing that I want to point out regarding the whole idea of this interesting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son is that, in my opinion, it really reflects how a male who's very intelligent goes to a very, very nice university in the UK. If you think about the letters he sent to his mother, they're very, intentional or not, mansplaining-esque. Okay, so mom, you were excluded from, of equal opportunity in terms of higher learning, stuff of that nature.
On the other hand, I'm here in the UK at a fantastic university. I'm studying all these wonderful poets and wonderful writers. And so, Mom, if you have a chance, get a hold on this book, this author, that author, come over here and kick ass. All these BBC, losers, relatively speaking. But it's in a very, very mansplaining way. And I think that itself has immense value to discuss in a feminist discourse. Why did it have to be in that fashion? What does that fashion itself reflect about the gender inequality of that time? And what does it say about our time? How much different are we, fundamentally speaking? My humble 2 cents is that we're not too different. We still have a very, very far way to go. However, because of this kind of an exhibition, I think we are a significant step closer now. So in that sense, I really want to pay homage to the 2 wonderful curators. And it's time to say all this in Korean now, right? So, okay. 한국어로 아주 간단하게 번역을 하자면, 일단은 저는 이제 큐레이터이자 평론가인데 좀 특이했던 것이 이 전시가, 그동안 마샬 맥루한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제 담론들과 이 이론가들 다양한 학문적 분야의 미디어학을 전공한 제 아버지를 포함해서 말이죠. 논문들이 나왔었는데 어머니에 대한 담론은 굉장히 사실상 상대적으로 부재중이었다가 이 전시를 통해서 드디어 배제되어 온 역사가 이제 포함이 되는, 그리고 그 자체로서의 어떤 역사를 어떤 텍스적인, 그러니까 학술적인 방법과 예술적인 방법이 혼종되어 있는, 말하자면 전시가 아닌 전시의 형태로 굉장히 실험적으로 재현이 되어서 기획자로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아주 많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너무 고마운 기회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아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어떤 맨스플레이닝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지 않았나. 왜냐면은 구조적으로 그 당시에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고등교육으로부터 남성보다는 훨씬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왜냐면 여대도 있었고 대학에서 여성을 아예 안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에피스테메적으로 봤을 때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남성에게 그는 어떤 디폴트 값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공부를 잘한다는 말이죠. 여성에게는 약간 상대적으로 선택적인, 그래서 어떤 그런 젠더 불평등의 관계에 있어서 엄마 내가 지금 여기 영국에 넘어와가지고 이 좋은 학교에서 이런 시인들을 접하고 이런 작가들을 접했는데 이거 엄마가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 이거 도서관 가서 좀 찾아봐. 그 다음에 엄마 그거 다 연습해가지고 영국에 오면 이 BBC 방송국에 있는 인간들 다 그냥 새끼손가락 하나로 제압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편지들의 이 내용들이 전시를 꼼꼼히 보시면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마에 대한 어떤 경외도 있지만, 여성에 대한 경외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아들인 남성이 어머니인 여성에게 설명충처럼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권력 관계가 이제 말하자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 전시가 아주 흥미롭게 잘 드러냈다라는 점에서 저도 이제 젠더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지역과 사회의 남성으로서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된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농담적으로 무슨 놈의 전시가 사람을 이렇게 계속 오게 하냐고, 태어나서 지금 큐레이터를 10수년 하면서 저도 굉장히 다양한 전시를 가봤는데 이렇게 서너 번씩 사람을 오게 하는 전시는 처음이었는데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와서 그냥 차려준 밥상에서 이제 떠먹으면 되지만 매번 밥상을 차려야 되는 이 기획자분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 줄 요약하면 너무 고맙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Oh, and one question. The show ends this weekend. Is there any meta feedback going on? What I mean by that is feedback on the series of feedback. Like, for example, all right, these things were great. These things maybe not as great as we thought they would be. What about feedback number 8? Where do we go from here? 그러니까, 네. Okay, well, thanks for the
that response. And I mean, this is part of our feedback session. You know, I mean, you are a sample of people who visited the show, so of course, we want to hear from all of you, actually. And also, if you don't say anything today, then please write to us and tell us what you're privately thinking. And please be as critical as you would like. I think, you know, we would like to open up our curatorial practice as much as we can and get into discussions, because, as you can see, we really want to exchange. We don't just want to mansplain or curator-splain or whatever, right? That's not our purpose. We want to get into an exchange, right? That's the first, I guess, response, that, you know, to what degree that this can be a feminist exhibition, or to what degree exhibitions can be feminist at all, or eco-feminist. We've also had a lot of discussions about this. And there are a lot of art critics and art historians who have studied the limits of the institution to effectively generate a political force, which would, you know, which is of the same power of feminism outside of the arts institution. Does the art institution denaturalize or de-radicalize these political movements, which are taking place, right? And so some people like Angela Dimitrakaki argues that, you know, the more radical demands of feminism cannot be sustained inside artist institutions, and artists need to go out and work with movements and do things that are not even considered art, possibly. So that's one response. 감사드리고, 어쨌든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피드백을 서로에게 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자리들이 이제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고 굉장히 선언적으로 하고 그 어느 정도의 그 교환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 이 교환을 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전시로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은 미학자 아니면 예술사가들이 그 미술관이라는 예술기관 안에서 페미니즘을 전시하는 방법과 그것들이 가질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또 진행을 해오기도 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 그 영국의 미술사가인 안젤라 드미트리카키 같은 경우에는 그 미술기관에서 전시라는 페미니즘은 진정한 페미니즘일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그 기관의 목적과 부합하는 수준으로만 굉장히 수능적으로 흐려져서 그것들이 페미니즘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정치적인 급진성 같은 것들을 희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페미니즘 예술가라고 한다면 예술 현장, 예술 기관이 아닌 사회 현장, 시위의 현장,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페미니즘 예술을 전시를 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까지 의견들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늘 고민을 하고, 그렇다면 예술기관에서 어떤 전시를 어디까지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굉장히 관심 있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o it's a question of not necessarily providing works that have feminist content in them, that confront you with feminist theory or documentation of feminist movement action, but is the exhibition itself feminist? 그러니까 전시 그 자체가 페미니즘적인 실천이 될 수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떤 식의 실천이 될 수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That being said, I completely agree with you that we have a long way to go ahead of us dealing with the terrible legacy of patriarchy, colonialism, white supremacy, and everything that we've been going through. And that's not going to happen. We're not going to overcome that during our lifetimes. What we do now, today, and
in our professional careers can only help things a little bit forward. And we also see that now there's a lot of reaction. I think some of the successes of feminist curation and feminist art making and feminism in general have brought us forward, but now we're seeing a lot of reaction to that. And we're going to have to keep struggling and build better. And the last thing I just want to add is that it may be that the new forms of expression that are radically feminist may not be recognized at first as art, or may not be accepted in the art space. And that's the way it should be.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식민주의 역사,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가부장제라는 그 헤게모니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예술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늘 고민이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거기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예술적 답변을 한다면 그것이 지금 현실 사회에서는 예술로 이해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늘 질문이기도 합니다. But we are both very committed to exploring feminist and eco-feminist curatorial practice and supporting that kind of thinking. What can it be? What can we try? And so, I mean, I guess we want to make an invitation to stay in contact and if you want to have another conversation about it, let's get together again, right? 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 가치에 대해서 예술적 접근을 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늘 자주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도 보면 오후 2시에 그 토크하고 렉처가 같이 있는 행사가 2시에 있고 4시에는 그 김다호 배우가 낭독하는 아다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2시 행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엘시 맥루안이 활동했던 시기에 있었던 음악을 가지고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김혜정 선생님의 강연인데요. 그분은 이제 민속음악 녹음을 계속하고 그것들이 여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녹음을 하고 연구를 하시는 분이어서 그 굉장히 드문 녹음들 들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남성이 부를 때와 남성이 가르쳐 줄 때와 여성이 여성에게 구전되는 노래의 방식들이 아예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같이 들려주고 그리고 3시에는 그 두 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엘시가 활동했던 시기에 있었던 서양의 작곡가인 바르톡이 작곡했던 음악들을 들려줄 계획입니다. 저는 사실 저도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돼서 제가 뭐 최근에 어떤 글을 쓰면서 리서치를 하다가 발견을 한 사실인데요. 그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여성 큐레이터가 처음 생긴 인물이 1920년대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서양 미술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에서 지금 여성 큐레이터가 전시를 만든 건 100년, 지금 딱 100년이 된 시기를 저희가 살고 있고, 그렇다면, 물론 그분이 그 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 부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조각상 전문이었고, 그리고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 대학에 대한 여성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영국의 한 공주가 주는 약간 이너서클 여행 그룹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 로마 조각상을 연구를 하게 되고 그랬던 것들이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제 그 굉장히 보면 웨스턴 캐논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랬던 것도 지금 100년이 되지 않았고 100년이 살짝 넘었죠. 그랬을 때 정말 이제부터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한국 여성이 겪고 있는
굉장히 문제적 상황 같은 것들에 대해서 또 사라 샤마 강연에서 이제 라운드 테이블 토론에서도 정말 네, 많이 했었고 그런 현실 상황을 인지를 한다면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 다양한 것들이 좀 다각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At the round table, we Yeah. saw two kinds of feminism, Yeah. right? Because Sarah's doing the more structural critique, and then we had the Korean more related to events that happen. 네. 그래서 사라 샤마의 강연 같은 것들은 이것들을 좀 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강연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페미니즘 연구하시는 분들은 한국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나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에 기반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엠번방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 같은 것들 아니면 일부러 그런 테크놀로지를 멀리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오히려 페미니즘적이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있었고 그러한 다양한 것들이 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We need many kinds of feminisms. Right? 네, 그러니까 단 하나의 페미니즘이 아니라 많은 페미니즘들이 같이 있는 것들이 그 상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원래 1시간 생각했는데 2시간을 꽉 채워서 네, 마무리 오늘 네. Thank you. 보통 그동안 뭐 갤러리나 미술관에 가면 아무리 멋지고 아니면 예술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의미 있는 뭐 전시나 아트쇼나 퍼포먼스라도 굉장히 단절된 게 느껴졌어요. 나는 껍데기만 보고 돌아서야 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어떨 땐 죽어 있는 걸 체험하고 가는 그런 굉장히 즐겁지 않은 난 살아 있는 걸 느끼고 싶은데 항상 여기 와서 껍데기만 보고 가서 다시는 연관이 없는 사이처럼 살아야 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오늘 디렉터님이 한 이런 방식이 뭐가 좋았냐면 여기가 갤러리나 아니면 그 아트 인스티튜션이 아니라 디렉터님의 집에 거실에 초대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출판 시대에만 프라이빗하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 시대를 초월해서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또 인티밋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 점이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아까 밀리터리 테크놀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많은데 저는 항상 좀 낙천적이라서 그런지 우리 사람들을 믿고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좋은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되게 소중하고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는 것 같고 계속 만났으면 좋겠어요. 계속 오세요. Thank you so much. 네, 그러면 2시간 동안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